최근 FOMC는 과거 버냉키 쇼크로 인하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급락한 사건, 버냉키 쇼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최근 페드 회의에서 갑작스런 이 얘기 나오겠죠. 2013년 긴축 발작 재현 우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냉키 쇼크를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요점을 요약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제가 일전에 과거 영상에서 이 얘기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지금 명목금리에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실질 금리가 나온다. 자,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시장의 자산 버블 형태가 드러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버냉키 사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만약에 버냉키가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로 시사를 알린다면은 그것은 즉 조만간 몇 년 안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명목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왔다. 그걸 버냉키 쇼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버냉키 의장이 말을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한번 봐야 돼요. 과연 주가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을까 하면서, 그리고 달러 값이 많이 하락했을까? 이 부분을 좀 깊숙하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의를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RB의 의장인 벤 버냉키가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중지를 시사하면서 벌어진 전 세계적인 주가 하락을 이르는 말입니다. 반대로 버냉키 랠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 표현을 버냉키 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2013년 5월에 일어났어요. 버냉키 테이퍼링 언급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는 14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 중단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그 형태에서 달러가 강세가 나왔던 시장이 연출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버냉키 쇼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 2013년 5월에 일어난 사건을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버냉키 쇼크는 단기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결과가 드러납니다. 실제 테이퍼링을 진행했던 2014년 1월이 들어서야 그때부터 강한 상승장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차트. 과거 버냉키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큰 변화율은 측정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나스닥 지수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이죠. 2013년. 2013년 5월입니다. 과거 차트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자, 2013년 5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버냉키 쇼크라는 거야. 시장에서 내포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진행하더라도 미증시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시에 대한 조정세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만큼 테이퍼링을 진행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증시 부분은 크게 작용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고, 달러 인덱스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때 큰 상승에 대한 효과만 나왔었다,
이런 부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보냉키 쇼크는 양적 완화를 이제는 끝내고 출구 전략의 스타트 지점에서 당일 급락을 낳았던 쇼크만을 의미하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이게 맹점인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